또 하나 좀 잠깐 다뤄볼 만한 사안이 뭐 그동안 여러 차례 보도가 됐습니다만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얼마 전 여론조사에서 리얼미터에서 오마이뉴스가 의뢰를 했죠. 깜짝 3위를 했어요. 사실은 지난 1월인가 세계일보에서 조사했을 때도 2위를 했었습니다. 이낙연 당시 전 총리에 의해서. 그리고 윤 총장이 나는 이제 대선 그 여론 후보 여론조사에서 빼달라 해갖고 그동안 빼졌는데 이번에 오마이뉴스가 이렇게 해보니까 또 깜짝 3위로 올라섰어요. 의미가 어떤 겁니까? 왜 이렇게 나온 겁니까? 추미애 효과라고 봐야 되겠죠. 추미애 효과입니다. 예. 왜냐하면 아니 윤 총장이 대선에 나가겠다고 선언한 적이 있습니까? 없죠. 그리고 또 미래통합당 소속 후보도 아니에요. 의원도 아니고 당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공무원 그럼에도 아닙니까? 불구하고 윤 총장의 보수층들이 똘똘 뭉치는 이유는 추미애 효과와 반문정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른 후보들 홍준표, 황교안, 유승민 또 원희룡 안 된다고 보는 거죠. 지금 당장은 그만한 경쟁력을 못 보이니까 그렇다면 윤 총장 정도는 우리 보수층에서 좀 밀어줄 만한 사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계속해서 윤 총장이 영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추미애 장관은 계속해서 압박하는 그런 모습과 양상이 나타나죠. 보층들이 볼 때는. 그리고 대통령과도 뭔가 좀 각을 세우는 것이 지난해 조국 전 장관 관련해서 벌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윤 총장은 말 한마디 안 했습니다. 대선 후보 나간다는. 그래서 지금 본인은 한마디 한 게 국회에서 나는 정치에도 관심도 없고 정무 감각은 제로다. 그렇죠. 그래서 실제 대선 후보로 나서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순간 어떻게 될지 모르고 저는 이게 가히 폭발적일 수도 있습니다. 보수층에서는 똘똘 뭉쳐서 이른바 샤이 보수까지도 와서 뭔가 좀 보수의 힘을 제대로 이렇게 이 심지 있게 밀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은 윤 총장 같은 사람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면 윤 총장 쪽으로 좀 어마어마한 결집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사실 또 한편으로는 윤 총장은 정말 평생을 지금 직업으로는 검사 아니겠습니까? 또 역대 대통령은 모두 정치인 국회의원 출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또 대선 후보로서 검증받으면 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아닐 수도 있는데 저는 중요한 것이 이거죠. 지금의 윤 총장의 대선 후보로서의 부각과 힘을 몰아준 건 사실은 현 정부와 추미애 장관의 충돌, 압박 이게 사실은 결정적이었다라는 것이죠. 만약 윤 총장이 정치에 뛰어들면은 그분들이 선대 본부장 역할을 해준 셈이네요. 그렇죠. 어쨌든 윤 총장에 대해서는 사실은 충청권 대망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해창 이후 사실은 충청권에 인물이 지금 없는 상황이고 지역적으로 봐도 그렇고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보면은 그 중도층이 이낙연 지금 의원보다도 훨씬 윤석열 총장을 지지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본인의 어떤 그런 역량이랄까 이미지 이런 것으로 봐서는 확장 가능성은 높다고 봐야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만약 정치를 한다고 가정했을 경우를 들어서 얘기한다면요. 결국에는 보수 후보 중에서 표를 가장 많이 모을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과 대립각에 서 있는 인물입니다. 이건 우리가 공식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럼요. 지난 총선에서도 황교안 종로지역구 후보에 계속 이야기했더니 대통령과 각을 세우라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윤 각을 총장 못 세웠어요. 아무것도 못 세웠어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겁니다. 윤 총장은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과 각을 세우고 있는 사람이 보수층과 중도층에서는 윤 총장으로 보인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고 박사님께서 정말 잘 예리하게 분석을 하신 것이 중도층에서 윤 총장에 대한 선호도가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지금 추미애 장관하고 윤 총장하고 비교를 하죠. 그리고 중도층은 또 검찰 이슈를 가지고 자꾸 윤 총장하고 현 정부 충돌하죠. 그럼 중도층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나누어지기는 하겠지만 중도층에서는 그래도 상당히 윤 총장에 힘을 실어주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윤 총장의 존재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은 이 상당히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는 윤 총장을 만약에 대통령이 내친다, 해임해버린다, 순식간에 지지율은 더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요, 우리는 특히 정치권에서는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커지는 겁니다. 바로 이게 동정 여론입니다. 동정 여론이기 때문에 언더독 현상이라거나.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윤 총장 같은 경우에 만약에 내치면 나와서 어디든 보수층들이 결집할 수 있는 곳에 가서 보궐선거에서도 출마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면 꼭 굳이 않더라도 보수층은 심지어는 샤이 보수까지도
왜? 샤이 보수는 미래통합당을 지지하지는 않지만 반문정서입니다. 그럼 결국은 미래통합당이 아닌 반문정서로 똘똘 뭉친다 그러면 거의 이낙연 후보하고도 대등한 정도의 결집도를 그 이상을 보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윤 총장이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는 게 아니라 윤 총장은 자기 일을 충실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렇죠. 국민들 눈에 볼 때는. 오히려 지금 대통령이라든가 여당이 대립각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키워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윤 총장이 아직까지는 내심을 알 길이 없어요. 알 수 없죠. 근데 특히 대통령은 권력 의지라는 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는 상당한 권력 의지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흘러나오고 있더라고요. 보통은 우리가 이 권력 의지를 볼 때는 그 인물에 대해서 모든 검찰총장을 다 국민들이 지지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보수청에서도 검찰총장이 뭐 바른 소리 한다고 해서 이 사람을 대선 후보로 밀지는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총장이 가지고 있는 그 내공을 보는 겁니다. 이 사람이 그동안 쭉 보여왔던 것이 사실 검찰총장으로서 일을 잘 못했던 게 아니에요. 잘했기 때문에 여당에서도 대통령도 환호했고 임명을 한 거 아닙니까? 검찰총장으로. 그렇죠. 그래서 최고 검사로 박지원까지도 검사 10단이라고 인정해 줬지 않습니까? 국정원장으로 가는 박지원 정치구단 전 의원도 청문회에서 윤 총장 칭찬했어요. 10단이라고. 그러니까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국민들도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냐면 저 사람이 그렇게 정치 경험은 없지만 사실 정치 경험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국정을 잘했습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 정도는 원칙대로 나라를 제대로 이끌고 갈 수 있겠네. 경제 전문가는 아닙니다. 하지만 경제 전문가들을 잘 배치해서 제대로 자기 정치적 성향이 아니라 나라 경제만 생각하는 그 전문가를 충분히 발탁하고 쓸 수 있는 사람이겠네 라고 판단하는 순간 리더로 보는 거죠. 그러면 그 리더로 보는 국민들의 판단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 폭발력은 엄청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해찬 대표가 그런 반응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권 내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윤 총장 만약에 내쳐버리게 되고 해임시켜버리면 저 사람 강력한 대선 후보가 된다. 예, 다들 걱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곤란해진다. 윤 총장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마라. 함부령을 내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런 여권 내부에서 보기에는 계속해서 가만히 있으면 차라리 될 수도 있을 법한 추미애 장관이 검찰개혁 쪽에만 신경 쓰면 됩니다. 자꾸 윤 총장을 공격하니까 아주 뭐야 도대체 이런 반응도 있다라는 거죠. 얼마 전에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이 당 밖에서도 꿈틀꿈틀거리는 사람이 뭐 두어 명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당 밖에서 어떤 사람이 꿈틀거리는지 또 누구를 이렇게 자기가 뜻을 한번 가져보라고 권유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그동안의 대선 이런 결과라든가 또 선거 과정들을 보면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다든가 그건 없죠. 또 누가 밀었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적어도 국민들한테 광범한 인지도와 또 지지 기반을 확보를 해야 그게 가능하거든요. 능력도 있어야 되고. 그런 면에서 보면 과연 보수 쪽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윤석열만큼 인지도 가만히 앉아서 높아져버린 거예요. 그렇죠. 또 그러한 어떤 진중한 모습이랄까 듬직한 모습을 보여준 사람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없죠. 그리고 지금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서 지지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마음에 내켜서 그것도 여론조사라고 하는 전화에 응답까지 해가면서 나 이 사람 지지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미래통합당 지지층 중에서 지금 가장 많이 지지하는 사람이 윤석열 총장인데 윤석열 총장이 현 정부의 인사고 말씀하셨던 대로 그래서 보수 쪽 인물들은 요즘 계속 꿈틀댄다고 그래. 꿈틀꿈틀 춤이 유행이라는 거 아닙니까? 꿈틀꿈틀 거려야 대선 후보로 거론이 되니까 70년생 이상이면은 다 뭐 40대 아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한 이야기가 70년 이상이면 다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심지어는 더 나이가 좀 많은 이 현 정부 인사입니다. 김동연 전 부총리까지 그걸 말이 안 되는 소리들은 지금까지 많은 데이터들을 또 여론조사를 해봤지만 현 정부 인사고 현직인 인사입니다. 더군다나 윤석열 총장은. 그런데 대선 후보로 올라왔죠. 본인도 난감할 거예요. 그런데 김동연 전 부총리도 지금 미래통합당의 후보로 거론되고 있거든요.
그 사람도 이 정부 사람인데 그리고 정치를 해본 적이 없어요. 과거에도 네. 고건, 반기문 이런 사람들이 아주 허망하게 주장하는 게 그렇죠. 뭡니까? 인기 좀 있었지만 이건 또 맷집이라는 게 있어야 합니다. 맞습니다. 네. 정치는. 그러니까 고시를 하고 뭐 이렇게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그 닦여진 길에서는 1등을 할 수가 있지만 이건 황무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자라든가 관료 뭐 이런 사람들이 성공한 애가 드물어요. 정권을 잡은 애가.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낙연 의원 지금 뭐 여권에서는 부동의 1위로 자리를 굳히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불안한 거 아니냐. 네. 지난번 조사에서도 보니까 30%를 겨우 넘었더라고요. 그렇죠. 주춤해서요. 또 떨어졌어요. 직전 조사보다. 쭉 지금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뭐 이재명 경기지사라든가 김경수 경남지사가 법적 족쇄를 풀어버릴 경우는 또 다른 상황이 올 그렇죠. 수도 있고 지금까지 이낙연 의원에 대한 지지가 높은 것은 본인의 지지가 아니라 대통령의 지지 또 총리로서의 인지도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알고 있다는 거지 꼭 그 지지라고 볼 수 있는 확고한 지지라고 볼 수가 있는 것도 아닌데 이제 만약 당대표가 된다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르는 거고 완전히 시험대에 오르죠. 그렇게 될 경우는 이나길의 앞날은 전혀 저는 알 예측 수가 불가라고.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이 가장 여권 영향력이 큰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보통 과거에 우리가 상황들을 보면은 대통령 지지율이 푹 떨어지니까 차기 대권 후보 쪽으로 관심이 다 갑니다. 그랬는데 지금의 상황은 이낙연 의원이 무슨 자기 정치 세력이 있는, 지지 세력이 있는, 없어요. 또 자기 콘텐츠를 보여준 게 없어요. 이제는 그러니까요. 콘텐츠를 보여줘야죠. 보여줘야 되는데 당대표가 되면 그게 가능할 것이냐. 그래서 사실은 일각에서는 당대표 나가지 마라.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한다고 하는데 이제는 여쨌거나 저쨌거나 7일 날 선언을 한다고 그러니까 당대표가 될지 안 될지는 우리가 아직 몰라요. 왜냐면 그것도 전당대회 해야 되겠는데 당대표가 된다면은 완전한 시험 무대죠.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너무 간단한 거지만 당대표를 잘해서 대통령과 호흡이 맞으면 더 영향가가 있는 것이고 자칫 사람들이 볼 때는 굳이 저 사람은 대통령 후보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판단되면은 페이스메이커로 떨어지나? 페이스메이커가 그냥 떨어져 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 가능성이 다 열려 있는 거죠. 참 이게 애매한 게 뭐냐면 결과적으로는 신문 지지층이 결국에는 여권 지지층이고 대통령 지지층이거든요. 그 사람들을 과연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근데 그것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말씀하셨죠. 이낙연 의원의 지지율이 그래도 왜 가장 유력하냐. 총리를 한 겁니다. 안정감이 있고 많이 알려져 있고 대통령과 관계가 나쁘죠. 근데 만에 하나 당대표를 했는데 대통령하고 의견이 하나라도 두 개라도 어긋나 보십시오. 그럼 지지할까요? 그러면 저 문재인 지지지 이낙연 그럼요. 지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재인 지지가 네. 지금 이낙연 지지로 얹혀 있는 건데 네. 조금 말하자면 차별화를 하려고 한다든가 과거 그 후보들처럼 그렇게 될 경우는 확 달라질 가능성이 달라져 버립니다. 더군다나 지금 정세균 국무총리 본인은 코로나 총리라고 하고 있는데 세균만 잡으면 된다. 자기는 코로나. 그렇죠. 그리고 또 목요 대화를 늘 하면서 그러니까 총리 공간으로 목요일마다 사람들을 불러서 대화를 하면서 여론을 수렴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자기 세력을 부식하는 거거든요. 아유, 그게 그럼요. 알게 모르게 뭐 하는 것. 그게 반응이 좋다는 거예요. 다 대권 후보들도 몰려와가지고 인사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또 강력한 라이벌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과는 호흡을 또 맞출 수밖에 없고 또 국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선 직전까지 또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것이 국무총리의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나왔던 이야기가 김부겸 당대표 가고 정세균 국무총리가 대선에 나간다? 뭐 역할 정리도 됐다. 그런 것도 보도가 됐던 이유가 인기가 나쁘지 않은 겁니다. 인기가 나쁘면은 뭐하러 대선 후보로 거론 되겠습니까? 그런 만큼 이제 대선전도 알 수 없는 것이고 보수도 모르겠어요. 지금 정 후보가 없다면 물론 이제 윤석열 총장이 대선 선언을 하고 대권 선언을 하고 나올지 안 나올지는 참 장담하기 어렵지만 사람 이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에 하나 보수 후보로 나올 경우에 그 폭발력은 참 가늠하기 힘들다는 거죠. 지금 여론조사 데이터 조사 전문가가 지금 윤석열 총장의 앞날을 지금 예측을 한 거 아닙니까? 나올 경우 네. 그 폭발력은 가늠하기 힘들다. 가늠하기 힘들죠.
상당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치솟아 갈 수도 있고 왜 마크롱처럼 되나요? 프랑스에? 모든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총장의 이 정치적인 힘은 결과적으로는 본인 스스로도 있지만 말 그대로 반문정서. 이 대통령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완전히 각을 세우고 있는 국민들 이 세력으로부터 전폭적인 후원을 받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인물이라는 거죠. 네, 시청자 여러분, 윤석열 검찰총장이 본인 입으로는 단 한 번도 정치의 정자라든가 대통령의 디귿자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만은 국민들은 마음속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부르짖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느낌까지 듭니다. 그러나 정치는 생물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정치의 앞날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이낙연 의원의 앞날도 마찬가지고요. 과연 문재인 정권이 앞으로 정치를 어떻게 끌어가느냐, 국정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끌어가느냐,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이낙연의 앞날도 결정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